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의자는 누구에게나 보이죠. 하지만 정작 내가 앉아있는 그 높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이유는 없죠. 그러니 실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의자의 높이는 45cm입니다. 또 우리가 수없이 공중 화장실을 드나들면서도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간다는 걸 알아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어째서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가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의 시선이 일상 곳곳에 닿을 때 그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호와 의미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 만든 이의 의도가 존재하겠죠. 이렇듯 관찰자에게만 허락되는 비밀스러운 문이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기획의 거리는 세상에 널려 있지만 그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기획자로 커리어를 쌓아오던 어느 날 덜컥 책의 매력에 빠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책의 매력이라 해서 독서라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 책을 바로 쓰는 일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는 출판 사업을 하기 이전이었고요. 2016년에 출판한 책 한 권, 제가 낸 책 한 권이 1, 2억을 훨씬 넘는 금액에 팔게 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1, 2만 원이 아니라 1, 2억에 책을 판 게 맞습니다. 실은 그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지만 제가 여기서 1, 2억이라고 해두겠습니다. 더욱 경악할 만한 일은, 놀랄 만한 일은 그 비싼 책에 대한 문의가 매년 꾸준히 들어온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도 이 책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책을 내고 나서 제가 만든 건 책이 아니라 고객들의 절실한 필요였다는 것을 뒤늦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고객이 제가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이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책을 통해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을 결코 친절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친절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비싼 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차근차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올해로 2021년 올해로 기업의 위기관리 시나리오 컨설팅을 하는 기획사를 1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좀 막연하게 들리실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 혹은 창업주의 죽음에 대비해서 기업의 위기관리 시나리오라는 것들을 만들고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분야다 보니 일반에 알려질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좋은 컨텐츠라고 해도 발견되지 못하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창업 13년 차가 되던 해, 그러니까 2016년입니다. 그 해에 이 분야에서 최초로 제가 전문 서적을 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너가 고령이고 또 최근에 병치레가 잦거나 했을 때 회사 차원에서는 회사장이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인의 장래도 낯선 판국에 회장님의
아주 복잡하고 많은 조객들이 몰리는 회사의 공식 의뢰인 회사장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라면 담당자로서 얼마나 당혹스러울지 짐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담당자는 일단 인터넷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선별하겠죠. 최종적으로 검색의 종착역에서 그가 만나게 될 정보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책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책이라고 해서 무작정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책이란 매체가 저에게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이 대개 책을 신뢰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출판사와 계약할 당시에 책을 딱딱하고 크고 무겁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흔한 논문을 한 편 떠올려 봅시다. 딱딱한 검정 표지에 금박으로 글씨가 새겨진 논문은 쓴 사람도 실은 받은 사람도 딱히 다시 꺼내 읽을 일이 없습니다. 딱딱하고 묵직한 검정색 논문을 받아든 순간 이 책이 묵직한 책이 전하는 물성, 그 느낌은 엄중합니다. 그죠? 표지에는 금박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고요. 이렇게 디자인한 데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 의도란 저는 지식의 권위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묵직하고 엄중한 느낌, 이 느낌이 전하고자 하는 물성의 의도가 바로 지식의 권위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 손으로 잡는 순간 피부를 타고 전이 되도록 기획한 겁니다. 어떤 물건을 보거나 만지거나 했을 때 저마다 고유한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물건의 형태에 깃든 감성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당자가 책을 받아든 첫 느낌이 중요했거든요. 손에 들린 무게만으로 이 사람이 불편했으면 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게 하는 책이어야 했습니다. 불편한 책은 일단 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러면 그는 어렵게 읽어가며 공부하려기보다 어떻게 할까요? 저자를 찾는 편이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제가 책을 친절하게 써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책을 내고 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책을 보고 연락 온 회사들과는 정말 100%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1억 원, 2억 원이라고 한 것은 프로젝트 규모가 최소 그 단위를 가볍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책을 쓰는 목적은 다양하죠. 사실 이런 경우는 책이라는 이 컨텐츠이자 컨테이너인 본래의 기능이 무시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책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았을 때 책이 담고 있는 사회적인 시선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이것을 비즈니스에 이처럼 적용했을 때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었는지를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물과 상황에 얽힌 그 배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챌 때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한 기회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책을 써서 판매한다는 생각보다는 고객에게 어떤 구체적이고 강력한 바로 필요를 환기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책이라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특별한 이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보고서 책을 사는 독자들은 신뢰를 사려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를 사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은요, 불안과 불편,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것들은 어떻게든 해결하려 합니다. 그 지점에 언제나 필요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필요는 곧 기획의 기회가 됩니다. 기획에 대한 기획자의 생각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기획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